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9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협은행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온라인 필기시험 도중에 서버가 끊겨 시험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은행이 서버 문제로 온라인 시험이 연기되었다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더군다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대형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가야 하는 우리의 길이 더 멀고 험난해 보이는 건 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2023년을 제대로 한번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으로 블록체인 투데이의 한지혜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힘차게 네. 이렇게 지금 시간이 좀 오후에 좀 다운되는 시간에는 좀 힘차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가 2023년 전망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전망이 아니라 우리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각계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견을 받으신 내용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모두 몇 분이나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전문가들이 보는 블록체인 2023년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제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총 12인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12분이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인데 12분의 다 이제 의견을 다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해 주실 텐데 물론 그분들이 저희가 12분 한꺼번에 모실 수 없으니까 우리 편집장님이 다 취합을 한 내용 갖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 이 12분의 제가 이거 몇 명을 잠깐 아까 명단을 좀 받아보니까 한 9분 정도는 각 학회장님들, 그러니까 학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고 9분 정도는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중에는 뭐 정보보안 전문가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대신 한번 편집장님 통해서 이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블록체인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텐데 사실 전망이라는 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을 알아둠으로써 어떤 트렌드로 우리가 이어가야 될지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일 처음 어떤 부분의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네, 이제 가장 처음으로 설명드릴 분은 이제 업계에서 활발하게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김영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이자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의 김영중 회장님의 의견입니다. 네, 그분은 2022년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국이 믹서인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올리고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지갑 주소 23개도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2019년 평양에서 이제 대수롭지 않은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제 여기에 참가했던 버질 그리스피에게 63개월 징역과 10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조치로 북한은 향후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기가 암호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암호화폐 가격 역시 미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김영중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뀐 후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그나마 투자자들의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단순 예치인 경우에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준의 이자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참여자가 늘면 이자율은 더 낮아지겠지만 이더를 유동성 풀에 예치하면 이자율은 더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에 대해서도 진단했습니다. 2022년에는 20대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선거 공약으로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세웠었는데요. 막상 대선이 끝난 후에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중 교수는 2023년에도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테라 루나 및 위믹스 사태로 한국에서 투자 열기는 2023년에도 당분간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봤습니다. 특히 세르비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도영 대표 소식이 간간히 뉴스를 타면서 투자 심리는 계속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며 위믹스 본안 소송도 투자 심리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영중 교수님, 이 특임 교수님이신데 김영중 핀테크 학회장님이신데 김 교수님이라고 하는 게 맞죠? 김 교수님이 아마 한 편집장한테 주신 의견은 야 이거 북한이 그 그리피스인가요? 이 버질 그리피스가 63개월 징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5년 3개월 징역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 그 단순 그 이더리움 이거 머지한 내용을 갖고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더 이상 그 긍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대선 때는 모든 후보들이 가상산업 자산에 대해서 가상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2023년에는 정부에게 어떤 기대를 정부와 정치권의 기대 크게 두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좀 이제 역시 시크하게 보시는 그런 그 점이 좀 눈여겨 보입니다. 네, 냉철하신 분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이 또 말씀해 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이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의 암호화폐 업계 예측 내용입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수축되는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혁신적인 생산성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나 기존 상승한 자산 거품이 급격하게 사그라드는 자산 대세일이 폭풍처럼 왔다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폭풍 이후에는 다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날 것으로도 추측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회수 가능한 자산인 암호자산은 이미 충분한 자산 대세일 시기를 거쳤다고 보이지만 2023년에는 부동산과 채권, 주식시장에 다시 충격이 오는 경우 일시적으로 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가상자산 붐에 기대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먹던 사기성 있는 코인, 토큰 프로젝트가 대부분 사라진 결과 살아남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이제 2023년 후반부터 서서히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법안 실행과 미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이 실행과 같이 하여 한국에서도 코인과 토큰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대신 자금력이 있는 기존 기업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로 많이 유입되어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코인과 토큰 외에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NFT, 디지털 콘텐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NFT와 메타버스 게임 중에서 스타가 탄생하리라고 이정엽 회장은 예측했습니다. 아하, 우리 이정엽 회장님이 경력이 부장판사시네요, 현재. 네, 맞습니다. 네, 아주 특이하게 그 부장판사님이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님 하고 계신데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시장 가치가 회복될 거다. 대신 진입 장벽도 높아지지만 그게 더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자본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게임 중에서 스타가 좀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거 말씀을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이정엽 회장님이 그 전망해 주신 뜻에는 말씀 듣다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좀 시장이 좀 하반기 가면 좀 긍정적이 될 거다. 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하락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업계 생태계는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게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갖고 오셨습니까? 네, 국내 유명 업체인 김종엽 아이콘루프 대표의 의견입니다. 그는 멀티체인 시대 탈중앙 방식의 트러스트리스 브릿지 상용화로 2023년부터는 앱체인 분야가 더욱 크게 조명받으며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앱체인은 특정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만을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높은 자유도화에서 여러 기능을 원하는 대로로 설정해서 앱 최적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인 간 연결이 본격화되고 UX 개선으로 특정 체인에 대한 인식 없이 웹3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인 불가지론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2023년에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STO, NFT 등의 토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짐에 따라 세금 및 회계 기준이 정립되어서 토큰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하, 이 김종엽 대표님은 그 앱체인 분야가 좀 잘 될 거다. 조명을 좀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앱체인은 뭐 특정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앱을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분야, 블록체인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요거 아주 좀 재밌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이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이 앱 분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산업 제도화가 되면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가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STO나 NFT의 어떤 그 유통이나 발행이 명확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긍정적인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긍정의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별표 하나 쳐놨습니다. 자,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긍정적인 부분이 두 분이나 되고 한 분은 약간은 긍정이지만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네 번째로 이제 말씀해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전망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광 블록와이스 레이팅스 한국 대표의 새해 전망입니다. 이제 그분은 더욱더 체질적으로 개선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국제 실물 경제의 흐름 속에서 크립토 자산의 가치는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전통 금융 시장에 대한 불만은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견고한 정책으로 흡수할지 늘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우리 그 백승광 그 한국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기존 금융 시장에 대한 불만을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이거를 견고하게 흡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했는데, 또 여기 말씀 들으면 성장통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2022년은 크립토 산업이 성장했다는 성장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성장통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2023년에는 현재 실물 경제에서 크립토 자산이 가지는 가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이 크립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는 중립인 것 같아요. 중립. 예,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이 시장이 말이죠.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네 분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봤잖아요. 우리 12분 중에서 이제 네 분이니까 3분의 1 정도의 네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두 분은 중립적인 것 같고 두 분은 긍정적인 것 같단 말이죠. 네,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죠? 예,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긍정과 중립. 근데 아주 부정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아주 부정은 없는 걸 보니까 다른 분이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분은 또 누군가요? 네, 이번에는 최준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자 후비 코리아 대표님의 의견입니다. 최준용 대표는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식시장과 매우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주식의 장과 동조화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주식과의 동조화는 가상자산의 무한한 기술적 가능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2023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식과 별개의 독자적인 가치평가의 영역을 개척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여전히 종속된 가치평가를 받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모든 것이 NFT화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많은 자산이 증권형 토큰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매핑될 것이며 자산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 가치의 유통과 증대를 실현하면 자산의 유동성과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 비용과 문턱을 낮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은 메타버스 발전의 황금기이자 가상자산, 즉 디지털 부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아하, 우리 최준용 대표님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니까 일단 제가 대표님이라고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겸임 교수님은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 계시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같이 해주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래 최준영 대표님은 후업이 대표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저 궁금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요즘에 설립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좀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식 시장과 우리 그 가상자산 시장이 동조화될 이유가 없다. 근데 동조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평가를 다 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그 모든 것이 미래에는 저 NFT화 될 거다. NFT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메타버스 발전의 황금기이고 가상자산의 황금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부여 황금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면 2033년인데 2033년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제가 지금 그 우리 편집장한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 같이 포함하면 이 모든 게 NFT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표현해 보면 비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업계에 종사하신 분이나 IT 관련된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미래를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전망이잖아요. 그 NFT가 될 거라는 게 실현성이 있을까요? 이제 NFT는 단순한 투자의 명목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디지털 서명의 역할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돈을 벌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NFT가 이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업계에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뭐 NFT 무슨 미술 시장이니 뭐 NFT 뭐니 뭐 그런 것이 앞으로의 정답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은 그 정확하게 말하면 NFT가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운전면허증도 다 이 앱으로 맞습니다.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지만 민통선 출입증 있잖아요. 전방에 있는 민통선 출입증도 요즘에는 전부 다 이 앱을 깔아서 QR 코드를 찍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과 접목을 시키면 이 말씀이 사실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실물 신분증만 사용이 그렇죠, 됐다면 그렇죠. 이제는 실물 사용도 되지만 이제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방향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비슷하게 진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 우리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시장까지 넓게 좀 봐주신 그런 차원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생활에서 여러분들 운전면허증도 발급 받으시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통선 출입증을 그 앱으로 해서 QR 코드 찍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완전하게 변화되는 시대라는 걸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6번째는 어떤 분의 말씀인가요? 네, 이번에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자 한국블록체인 학회 회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는 2023년에는 블록체인 산업이 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응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웹3로의 인터넷 서비스 전환은 블록체인이 그야말로 인터넷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NFT 기반의 인증, P2E를 선두로 다양한 X2On 같은 이제 요소들이 선보여질 것이며 과학기술계는 다오 기반의 새로운 연구 조직인 디사이 등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블록체인 학회장님이시네요. 우리 박수영 교수님. 제가 저 사실은 오늘 12분의 명단을 받고 다 찾아봤어요. 뭐 하시는 분들인지 한번 다 찾아봤더니 여기 교수님도 아주 이런 분야에 아주 관심도 많고 저명하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뭐 NFT 기반의 인증. 그러니까 앞서서 들은 우리 최준영 그 후보비 대표가 말씀하신 거랑 거의 유사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NFT 기능으로 전부 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좀 활성화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희들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